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안동이 길러주신 이재명, 이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경남 합천에서 산불이 엄청 크게 나서 아마 전국의 헬기들이, 소방 헬기가 총동원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작년에 이 안동에서도 큰 산불이 있었죠. 제가 그때 소방 헬기 보내라고 지시했더니 벌써 다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산불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진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정말로 감회가 새롭다고 하나요? 정말로 반갑고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고향이 장인 차가댁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갔더니 너무 따뜻한 봄날처럼 따뜻하고 너무 푸근해서 제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큰절 한번 했는데, 제가 우리 이 고향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안동 우리 선배님, 동료들,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큰절 한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이 경북 청량산의 정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통합, 경제, 평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다른 데서 다 들으셨을 테니까 자, 그건 좀 줄이고 자, 우리 안동 이야기, 제 삶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거 좀 해도 되겠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안면, 안동군이죠. 안동군 옛날에 예안면, 도촌동, 지통마라고 불리는 이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안동시장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요새 처음으로 버스가 가는 길을 닦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산골짜기냐면 저는 그때 어릴 때 귀병이 나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귀병을 고치러 어딘가를 갔는데 가보니까 영양읍내였어요. 영양읍내가 더 가까웠던 겁니다. 근데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영양군 청기면, 봉화군 제산면, 안동군 예안면, 이 3개군이 접경하는 꼭대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놀았겠습니까? 산토끼 잡으면서 놀았지. 근데 실제로 잡아본 일은 없어요. 잡는다고 쫓아다니는 게 무수하게 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힘들 때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처럼 꼭 어려운 길만 골라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길 찾아갔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제가 대학을 가서 인생을 바꾸고 사법연수원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야, 운동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운동해. 변호사 안 굶어 죽어. 걱정하지 마. 빨리 개업해.
무슨 6개월 1년씩 판사 검사하다 나간다는 그런 생각하냐, 이런 얘기 해줘서 제가 용기 얻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이후로 시민운동 또 시장으로 도지사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정말 험한 길만 일부러 골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쪽만 정말 이 절벽 끝을 걸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왔던 인생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참 힘겨운 삶 속에서도 저는 이 안동에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곁떡, 여러분이 말하는 개떡, 보리개떡, 이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 보리개떡이 멍멍이 같은 떡이 아니고 보리왕겨떡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이 보리왕겨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목이 콕콕 찔립니다. 정말 개떡 같아요. 네? 그런 개떡을 먹고 또 수시로 굶으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이 고향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km 아니고 6km 가까이 걸어서 다녔는데, 그래도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 저 멀리서 밭에서 산전 일구시다가 그래서 아들 온다고 좋아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제가 가서 어머니 품에 안고 재롱 떨고 그랬던 시절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비하면 그때 객관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 꿈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셨던 것처럼 희망이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꿈꿀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려워도 야,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은 세상 살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저희는 무려 9남매를 낳았다는 건 아닙니까? 7남매가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고생은 엄청나게 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요즘 우리 청년들 편갈라서 싸우고 안동에 남아야 되나 아니면 서울로 가야 되나 막 고민하는 거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이 안동에서 직장도 구하고 짝도 구하고 아이도 낳고 살림도 차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희망 있게. 그런 나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를 하면서 제가 정치를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 하려고 그게 아닌 건 확실해요. 내가 편하려고 그것도 아닌 건 확실합니다. 일부러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골라서 선택해서 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내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5째 아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나중에 출세한다는데 얘 잘 키우면 호강한다 그러던데, 그거 오로지 하나 믿었지만은 그래도 얘는 나보다는 더 잘 살 거야. 혹시 얘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나 노후에 도움도 좀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 아닌가요?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세상을 정말 만들고 싶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꿈일 테고,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생각하는 것은 희망을 넘어서서 공정한 세상이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라도 비교당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굶어 죽을 정도의 절대 빈곤을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을 얘기하고 최소한 복지체제가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제대로만 작동하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 그런 사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불행이 뭐냐면 내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억울하게 차별받았다, 억울하게 기회를 놓쳤다, 억울하게 내가 기여한 만큼을 내가 갖지 못하게 됐다,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지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처럼 10대 삶의 질 국가가 되면 좋겠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서로 이웃들하고도 화내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분열하지 않고 서로 위해주고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사는 사회, 그런 사회 우리가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비 오는 날 성남으로, 정말 그때는 중앙선이라고 하는 게 7시간 걸렸잖아요. 완행열차. 비둘기호. 그리고 연차 가면 9시간. 밤새도록 가는 밤새도록. 그래서 안동역에서 제가 하시는 거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76년에 2월달 여기, 그때는 이상하게 안동에 비가 왔어요. 비 오는 날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보따리 사서 무마열차 타고 성남으로 갔더니 거기 쌀랑눈이 내리더라고요. 그 쌀랑눈 내리는데 우리가 세워두는 집을 가려니까 또 한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온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공장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어렵긴 하지만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중에 제가 느꼈던 것들은 그런 거죠. 저는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법을 확실하게 배우고 이러면서, 아, 내가 살았던 세상이 내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무능하고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문제도 상당히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차별받고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들이 꼭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 못나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다 숙명이다,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죠. 더 공정한 세상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겪었던 이 어려움과 이 고통들을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자.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자. 희망이 있는 사회, 공정한 나라 만들자.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꿈을 키우는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럴 수 있는 세상 만들자. 그게 이재명이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칼날 위를 걸어오듯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엄청난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대체 일탈하지 않고 그 불가능한 도전들을 한 원천이 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한 이유는 뭘까? 그거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 봉화군 영호면 관창리라고 하는 북곡 응모서 거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지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아들 반드시 잘 될 거다 100% 확신했어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못한데 매우 황당한 이유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으셨고 실제로 믿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저도 따랐죠. 아무리 어려운 때도 제 어머니 생각하면,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든든히 버텨주고 계신데 내가 언제든지 되돌아가서 안길 수 있는데, 포근한 품이 있는데 어떤 걸 하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어머니를 모시고 또는 떠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용기의 원천이기도 하고, 제가 불가능한 도전을 하게 된 이유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머니는 안아주실 거니까, 실패해도 일으켜 주실 거니까, 이렇게 믿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우리 어머니의 그 가없는 사랑, 그게 큰 힘이 됐다. 고향에 오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탈하지 않았냐? 저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실 텐데, 원래 공장에 다니면 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식. 제가 78년도에 오리엔트 공장을 78년 말이죠. 78년 말쯤에 오리엔트 공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볶아 먹어봤습니다. 야유에 가서. 그전에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돼지고기 한 근 사들고 반 근 사들고 가지고 무 썰어놓고 한 솥 이만하게 끓여가지고 고기만 둥둥둥 비계만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기 다 어디 간 거예요? 누가 볶은 거예요 도대체? 네네네. 실제로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생각을 상상을 못했는데, 회식을 하니까 공장에서 회사에서 돈을 내줘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구워서 야외에 가서 소주도 한잔 먹고 그랬는데, 저는 대학 갈 때까지 진짜 술을 아예 안 먹었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 진짜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저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많이 마음고생하시다 돌아가셨지만, 제 어머니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고향 땅에 묻히셨는데, 우리 대구 경북 안동, 우리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이재명이 꿈꾸던 공정한 세상,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힘 좀 모아 주시겠습니까? 사실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은 이런 거였어요. 여름에 이렇게 모깃불 피워놓고, 모기가 많으니까 모깃불 피워놓고, 방 안은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감자 옥수수 써서 저녁 때우면서 평상에 발가락 놓고 들어 누워있다 보면 하늘에 별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오염이 돼서 그런지 별들이 다 사라졌던데, 마치 오늘 이 역광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치 정말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평상 펴놓고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원래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데,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반갑고 존경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대구, 경북, 안동, 점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도 언젠가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제 조상들이 잠들어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영원히 저를 기다리시고, 저도 언젠가는 여기 와서 영혼을 묻겠지요. 얼마나 소중한 땅입니까? 저의 모체와 같은 곳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가는 길도 용기 좀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 저기 누가 육사유치 이런 거 써놨는데, 제가 육사유치 여기 안동에 유치한다고 공약했다가 꽤 혼돈 많이 났습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공약을 많이 하죠.
근데 충돌되는 지역 공략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더라도 반대하는 쪽이 힘이 더 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사 유치는 굳이 한 개의 특정 기관을 안동에 유치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안동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육사 유치를 추진하던 그 지역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은 공공기관들 추가로 배치해서 균형 맞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살면서 안동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 가지고 살았어요. 안동 양반이다. 제가 양반인 줄 잘 모르겠는데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약간 딴 얘기 한번 하면, 제가 어디 광교산에 등산을 갔는데 누가 막 제 아내하고 둘이 등산을 갔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고 산에서 내려오던 한 4~5명이 되는 한 50대쯤 되는 분들이 9시 너무 안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고. 시계가 어떻게 되나? 몇 분이에요? 47분. 이제 12분 남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저는 안동,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재명, 그래서 막 의원이 막 엇갈려요. 저 쌍놈이야, 뭐 양반이야. 그런데 왜 안동이 나는 양반 동네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양반 동네에 쌍것들이 많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뭔 소리 이래야 하려다가 그냥 참고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동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맞지 않습니까? 가장 독립운동가가 많았고 항일운동가 많았고 정말 선비정신으로 정말 치사하게 살지 않는다. 바른 길 간다. 선비정신. 저는 제 정신의 상당 부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부심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한 일이지만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지금 신흥무관학교 육사의 정신적 전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용 선생이 가산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면서 국무령 할 때 신흥무관학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적 맥을 우리가 존중해 주자. 그리고 가장 독립운동가 많이 배출한 이 정신문화의 수도에 확실하게 호국정신을 심자 해서 좀 무리를 했는데 이 무리의 반발이 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보충해 주실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마이크 쓰는 시간이 제한됐다고 그만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내고 지방 분권 잘해서 안동도 먹고 살만한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전쟁 이런 걱정하지 않는, 군사위기, 안보위기 걱정하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는 평화의 나라 한반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안동을 잊지 않고 안동인으로서 여러분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